안녕하세요, 캐논TV의 캐피디입니다. 요즘 레트로가 다시 유행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mp3가 종로에서 인기 상품이 되고 아저씨 신발로 불리던 스포츠 브랜드의 신발이 MZ들에게 다시 사랑받는 요즘, 카메라 시장에서도 옛날 컴팩트 카메라, 일명 똑딱이 카메라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단종된 옛날 디카가 중고로 엄청 판매되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컴팩트 카메라는 재고를 구하기도 힘들고 웃돈을 주고 판매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오랜 카메라 유저들에겐 향수를 자극하고 새로운 세대에겐 레트로한 감성을 더해주는 컴팩트 카메라. 오늘은 30여 년간 컴팩트 카메라 시장을 이끌어온 캐논의 파워샷 시리즈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파워샷의 발자취와 함께 현재 캐논 파워샷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캐논의 컴팩트 카메라 라인업인 파워샷이 뭔지 알아볼까요? 이게 전부 다 캐논 파워샷입니다. 파워샷은 무려 30여 년 동안 약 160개가 출시되었을 만큼 다양한 라인업과 기종이 있는데요. 먼저 캐논의 컴팩트 라인업에 대해 잠깐 소개드려야 합니다. 캐논의 컴팩트 카메라 라인업은 크게 익서스와 오늘 소개드리는 파워샷으로 나눠집니다. 익서스와 파워샷 모두 이렇게 렌즈와 바디가 일체형인 디지털 카메라지만 라인업이 추구하는 방향에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익서스는 휴대성과 간편한 촬영, 그리고 예쁜 디자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파워샷은 자동 촬영에 더해서 수동 촬영을 지원한다든지 영상이나 고배율 줌 촬영이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촬영 목적에 맞게 특화된 라인업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익서스가 보급형 디카였다면 파워샷은 고급형 디카 포지션에 가깝죠. 라인업에 따라 하이엔드 모델들도 많아서 전문가의 서브 카메라도 활용되기도 했을 정도로 입문자와 전문가 모두가 사용했던 컴팩트 카메라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파워샷 라인업에는 재미있는 카메라들이 많다는 것. 모든 카메라를 설명하면 이 영상이 3시간짜리 영화가 될 것 같아서 각 시리즈별로 어떤 카메라가 출시되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주요 제품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캐논의 첫 번째 파워샷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996년에 출시한 파워샷 600입니다. 1996년은 전 세계적으로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각종 시스템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죠. 캐논도 이에 맞춰 1996년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모델 파워샷 600을 출시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시대의 시작을 알린 셈이죠. 파워샷 600으로 디지털 카메라의 시작을 알린 캐논은 본격적으로 컴팩트 카메라 라인업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 파워샷 A5 그리고 파워샷 프로 70, 1999년에는 파워샷 S10, 2000년에는 파워샷 G1을 출시했습니다. 초기 모델명에 숫자만 있던 것과 달리 이제 앞에 알파벳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알파벳으로 파워샷 안에서도 라인업의 성격을 분류하기로 했던 거죠. A, S, G가 의미하는 것은 각각 다른데요. A 시리즈는 쉽고 재미있게 사진을 즐기는 분들을 위한 카메라, S 시리즈는 휴대성과 스타일리시한 카메라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모델이었고, 프로 시리즈는 파워샷 라인업의 플래그십 모델이었죠. G 시리즈는 첫 출시 당시에는 고급 기능을 탑재한 파워샷의 하이엔드 포지션이었습니다. 현재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파워샷 G7X 시리즈의 시초인 셈이죠. 먼저 A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A 시리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고 재미있게 촬영을 도와주는 입문자용 컴팩트 카메라였습니다. 파워샷 라인업 중에서 가장 기본? 보급형 라인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본격적으로 제품 하나하나 확인해보죠. 첫 번째 파워샷 A 카메라는 1998년에 출시한 파워샷 A5입니다. 81만 화소, 3분의 1 센서를 탑재하였고 35mm 단렌즈를 탑재한 바디였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꽤나 귀여운 스펙이지만 당시에는 준수한 스펙이었고 인기를 얻어 같은 해 2870mm 2.5배 줌렌즈를 탑재한 파워샷 A5 줌도 출시하였습니다. 다음 A 시리즈의 큰 변화는 2001년에 있었습니다. A10과 A20은 디자인이 아예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기존 평평했던 디자인에서 그립감을 높여주는 손잡이가 돌출된 형태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듬해 A30과 A40이 출시되었는데 A 시리즈 최초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2002년엔 A 시리즈의 새로운 컨셉의 카메라가 출시되었는데요. 바로 가로로 긴 사각형 디자인을 보여주는 A100과 A200입니다. 한 손으로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A100 때부터 A 라인업의 보급형 세 자릿수 라인업이 시작되고 A400 시리즈까지 디자인의 아이덴티티가 유지됩니다. 실제로 이후 후속기들을 보면 살짝 다르지만 가로로 긴 모양과 슬라이딩 렌즈 커버 디자인이 비슷하죠? 특히 이 렌즈 커버를 슬라이드에서 카메라를 조작했는데 빠른 촬영이 가능해서 호평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이얼 도착감은 정말 지금 봐도 재미있네요. 이후 2003년에는 파워샷 A300, 2004년에는 CF 메모리에서 SD카드 메모리를 사용한 A400이 출시됐습니다. 2003년엔 파워샷 A60과 70, A80이 출시되었습니다. 먼저 A60과 A70은 3월에 함께 출시된 형제 기종인데요.
파워샷 A 시리즈 최초로 AV, TV, M모드 등 수동 촬영 모드를 탑재하였습니다. A 시리즈 자체가 초보자를 타겟으로 편리하게 촬영되는 카메라지만 초보자라도 사용하면서 점점 표현하고 싶은 사진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다양한 수동 촬영 모드를 제공하게 된 거죠. 이후 이 A 시리즈의 두 자릿수 넘버링은 A 라인업의 고급형 모델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80도 같은 해 10월에 출시되었는데요. 파워샷 A80에는 A 시리즈 최초로 스위블 LCD를 탑재하였습니다. 캐논의 스위블 액정은 지금도 최고로 치는데 이때 벌써 고급형 디카에도 스위블 액정을 도입했다니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A80은 이 스위블 액정 덕분에 당시 엄청난 인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듬해 방금 소개한 제품들의 후속기 파워샷 A75, A85, A95가 출시되었는데요. A85와 A95는 기능적으로도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모델로 다양한 장면 촬영 모드가 탑재되었는데 해변, 불꽃놀이, 수중 등등 당시에는 엄청났던 무려 21개의 촬영 모드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A95는 특히 500만화소 CCD 센서를 탑재한 최초의 A 시리즈 모델로 역시 당시에는 꽤 높은 스펙이었던 약 11만 8천 도트의 1.8인치 스위블 LCD 모니터까지 있어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대성공을 거둔 A95 이후 더 이상 이어갈 두 자리 숫자가 없었던 A라인의 플래그십 넘버링은 A610으로 이어집니다. A610은 장점이었던 스위블 액정은 더 키우고 풀 수동 촬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완전 수동 촬영이 가능한 작은 컴팩트 카메라는 당시엔 드물었어요. 2006년에는 캐논 컴팩트 카메라 최초 1000만화소 센서를 탑재한 파워샷 A640이 이어지면서 라인업을 이어갑니다. 2008년도부터는 A 시리즈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A2000IS와 A1000IS로 이제 A 라인업의 자릿수가 4자리가 되면서 모델명이 확 변했습니다. 디자인도 대폭 변했는데요. 기존 실버 색상 위주의 제품에서 포인트 컬러를 사용한 모델들입니다. A2000IS는 블루, 브라운, 퍼플 3가지 컬러로 출시되었는데요. 점점 파워샷 A 시리즈의 타깃 연령대가 내려가고 전자제품도 패션의 요소가 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카메라의 디자인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겠죠. 파워샷 A 시리즈는 이후에도 계속 발전하는데요. 2011년에 출시한 A3200IS와 A2200은 파워샷 A 시리즈 최초로 720p 영상 촬영이 가능했고 2012년 출시한 A3400IS는 터치 스크린이 탑재되었어요. 2013년 출시된 A3500IS는 와이파이와 GPS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파워샷 A 시리즈는 A3500IS를 끝으로 단종되었는데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컴팩트 카메라 시장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파워샷 브랜드도 라인업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는 캐논의 또 다른 컴팩트 카메라 브랜드였던 익서스 때문입니다. 익서스 자체가 보급형 컨셉이었기에 파워샷 A 시리즈와 포지션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죠. 보급형 카메라의 역할은 익서스의 그 역할을 넘겨주고 파워샷 A 라인업은 단종을 받았습니다. 그럼 파워샷 A 시리즈는 여기서 끝! 다음은 파워샷 S 시리즈입니다. S 시리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성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강조한 모델입니다. A100 시리즈보다 먼저 슬라이딩 렌즈 커버를 채택했고 차후에는 얇은 두께의 카메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S 시리즈 카메라는 1999년에 출시한 파워샷 S10입니다. 약 210만화소 0.5인치 센서에 3개의 비구미 렌즈가 삽입된 2배줌 렌즈 등 당시엔 파워샷 A 라인 대비 꽤 성능 좋은 컴팩트 카메라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파워샷 S30과 S40이 출시되는데요. 이 두 모델의 특징은 슬라이딩 렌즈 커버를 탑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딩 렌즈 커버는 A100 시리즈 소개할 때 보여드렸는데 이 원조가 바로 이 S 시리즈죠. 카메라를 가방 속에 넣어 휴대할 때 다른 물품에 부딪혀 렌즈가 파손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이 슬라이딩을 하면 바로 촬영을 할 수 있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었습니다. 이 렌즈 커버 디자인은 S 시리즈의 시그니처로 S80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이 파워샷 S80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카메라인데요. 2005년에 출시한 S80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컴팩트 카메라에서 XGA 해상도 동영상 촬영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영상 촬영의 강점 때문에 LCD 화면도 2.5인치 LCD를 탑재했습니다. 지금 봐도 세련된 이 S80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S80 이후 4년간 후속기가 없었던 S 시리즈지만 2009년 그동안의 컨셉을 확 바꿔 S90을 출시하면서 또 한 번 인기를 찾아옵니다. 이 S90 이후의 컨셉은 초박형의 고성능을 담아낸 카메라였죠. 환산화각 28-105mm의 약 3.8배 줌 렌즈에 3인치나 되는 LCD 화면을 탑재했습니다. 이 컨셉은 대성공을 거둬 마지막 라인업이었던 S200까지
매해 신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S200 이후 S 시리즈는 막을 내리지만 이 S 시리즈의 프리미엄 컴팩트 컨셉은 그 다음에 차후 소개드릴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 G7X 시리즈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카메라는 파워샷 S1IS입니다. 2004년에 출시한 카메라인데요. 이전에 소개한 S 시리즈와는 외관이 많이 다르죠? 그 이유는 이 제품의 컨셉 때문인데요. 파워샷 S1IS는 기존 S 시리즈와 달리 망원 촬영과 영상에 초점을 맞춘 카메라입니다. 렌즈는 38-380mm 10배 광학줌 렌즈가 탑재되었고 영상은 초당 30프레임에 VGA Fine 해상도까지 촬영이 가능했는데 이때 당시 무려 최대 60분까지 촬영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S1을 통해 카메라와 캠코더를 함께 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 이 SIS 라인업은 파워샷 S2IS, S3IS, S5IS까지 출시가 되고 단종되지만 그 컨셉만 이후 SX 시리즈로 부활하게 됩니다. SIS 시리즈는 분명 고스펙의 특징이 뚜렷했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쌌고 그래서 대중화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인업을 통해 캐논은 하나 확인한 점이 있었죠. 컴팩트 카메라에 고배율 줌 기능은 수요가 있구나. 그래서 스펙과 가격은 조금 낮추면서 압도적인 고배율 슈퍼줌 렌즈를 놓치지 않은 새로운 라인업 SX 시리즈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 SX 라인업만 총 36개의 카메라가 출시될 정도입니다. 그 첫 번째가 2007년 36에서 360mm 광학 10배 줌 렌즈를 탑재한 이 파워샷 SS100IS입니다. SX는 슈퍼줌 카메라니까 손떨림 방지 기능인 IS는 모두 있었고 무게도 약 265g 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 캐논의 RF 렌즈 중 슈퍼줌 렌즈인 이 RF24240mm 렌즈가 약 750g인데 이 당시 작은 사이즈 슈퍼줌 렌즈가 들어간 카메라니까 그래서 이 SX 라인업이 성공을 거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SX 시리즈가 성공을 거두자 캐논은 이 라인업을 다시 한번 세분화하게 됩니다. 캐논의 철저한 넘버링 철학대로 하이엔드 모델은 2자릿수, 기존의 보급형 모델은 3자릿수로 이어나가게 되죠. 그 SX 시리즈의 첫 하이엔드 모델이 2008년 출시된 이 SX10IS 카메라입니다. 얼핏 보면 DSLR처럼 생겼고 첫 시작인 만큼 스펙도 뛰어났는데 1000만화소 CCD 센서에 환산화각 28 560mm 약 20배 광학줌 렌즈를 달고 나온 거죠. 이 SX 두 자릿수 시리즈도 세계 최초의 35배 줌 SX30IS, 세계 최초의 50배 줌 SX50HS 같이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계속 갈아치우며 전성기를 맞습니다. SX 세 자릿수 시리즈 역시 SX 라인업의 보급형 모델로 계속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SX20이 나왔다 하면 보급형으로는 SX200이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라인업이 구성되었습니다. 하나 기억에 남는 모델을 꼽아보자면 저는 단연 SX500IS입니다. 12년에 개봉된 영화 견축학개론 기억하시나요? 영화도 좋았지만 특히 주인공이었던 수지씨의 미모는 수지씨를 단박에 국민 첫사랑으로 만들어줬죠. 그 수지씨가 모델을 한 카메라가 바로 SX500IS였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수지씨를 모델로 쓰다니 캐논이 파워샷 XX 시리즈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느껴지시나요? 이 SX500IS는 무려 2사 720mm 30배 광학줌 렌즈가 탑재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무게는 341g 밖에 되지 않아서 당시 30배 이상 광학줌 렌즈를 탑재한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중 가장 가벼운 카메라였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카메라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너무 부끄러운데 괜찮아요? 편집할까? 2018년에는 4K 촬영이 가능해진 마지막 SX 시리즈 SX740HS와 SX70HS가 출시되었는데요. SX70HS는 무려 환산화각 21mm에서 망원 1365mm까지 무려 65배나 되는 광학줌 범위를 커버하는 괴물 카메라였습니다. SX70HS는 디지털 줌 플러스라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는데 화질을 최대한 지키면서 2730mm까지 디지털 줌으로 망원단을 확장시킬 수 있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SX740HS 역시 무게가 299g에 불과한데도 약 40배 광학 줌 렌즈를 탑재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SX 시리즈 카메라를 끝으로 파워샷 SX 후속기는 출시되고 있지 않는데요. 아직도 현역으로 충분한 슈퍼줌과 화질을 가지고 있어서 망원 촬영에 진심이신 분들은 이 두 카메라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할 시리즈는 파워샷 프로 시리즈입니다. 사실 출시된 카메라가 3대밖에 없어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프로 시리즈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전문가를 위한 파워샷 내 플래그십 포지션이었습니다. 1998년 파워샷 프로 70, 2001년 90IS, 2004년 프로 1이 출시되었습니다. 대표로 이 파워샷 프로 90IS를 보여드릴게요. 실물부터 나 좀 치는 카메라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10배 줌 렌즈, 12가지 사진 촬영 모드, IS 50에서 400까지의 넓은 노출 감도, 손떨방에 스위블 HD,
1000분의 1의 셔터 스피드까지 실제로 당시 좋다는 기술을 모두 모아놓은 카메라였고, 외관이 큰 만큼 다양한 다이얼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편의성도 좋았죠. 하지만 파워샷이란 폼팩터 자체가 최고의 성능보단 컴팩트 카메라로서의 정체성이 강했고, 스펙과 가격이 올라갈수록 기존 렌즈 교환식 카메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이 프로 라인업은 자리가 애매해지게 됩니다. 결국 새 모델만에 단종되고 플래그십의 자리를 이후 G 시리즈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기존과는 좀 다른 특별한 파워샷도 만나볼까요? 이름을 듣지 않고 생긴셈을 봤을 때는 이거 파워샷 맞아? 할 정도인데요. 먼저 소개할 카메라는 짠! 바로 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아니라 캠코더처럼 생겼죠? 2007년에 출시한 파워샷 TX1입니다. 수직 방향으로 길쭉해 캠코더처럼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사진에서는 710만 화소, 영상에서는 HD 30p 촬영까지 가능했고요. 신기하게 TV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컴포넌트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후석기 없이 끝났지만 지금 보면 디자인이 정말 유니크해서 지금 또 나오면 꽤나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또 특이한 컨셉의 파워샷 라인업은 방수 카메라 라인업이었던 파워샷 D 시리즈입니다. 카메라 방수 하우징은 예나 지금이나 비싸기도 하고 호환되는 제품도 몇 없는데요. 하지만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분들, 그리고 가볍게 기록용 사진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니 이런 분들을 위해 개발된 라인업이 바로 파워샷 D 시리즈입니다. 초기 모델인 파워샷 D10은 2009년에 출시되어 최대 수심 10m까지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후속작인 파워샷 D20은 3년 후인 2012년 출시되었고, 마지막 D30은 2014년 출시돼서 최대 25m 방수 기능을 내세웠는데, 당시에는 하우징 없이 가장 깊은 곳에서 촬영할 수 있는 기록을 갖고 있는 카메라였습니다. 독특한 컨셉만큼 외관도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사진만으로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쉽네요. 다음은 독특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파워샷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출시한 파워샷 E1입니다. 당시에 동글동글한 이런 귀여운 디자인과 파스텔톤 컬러로 꽤나 사랑받았던 모델이었어요. 2014년엔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파워샷 N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때 한창 페이스북이 유행하던 때여서 파워샷 N은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도록 버튼을 따로 뒀었습니다. 또 이때는 셀카도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파워샷 N은 이 렌즈 주변에 레버로 줌과 셔터 조작을 할 수 있는 셔터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셀카를 찍기에도 아주 좋았죠. 다만 이 파워샷 N은 이 액정이 90도밖에 회전되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는데, 2015년 속기인 파워샷 N2에서는 180도로 바뀌면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단종 렌즈 오래된 카메라지만 최근에 블랙핑크 제니님이 SNS 이 카메라를 들고 나와서 중고가가 엄청 올라갔었죠. 제니님도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최신 카메라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들고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워샷 G 시리즈입니다. 고성능의 하이엔드 컴팩트 카메라의 컨셉입니다. 바로 지금 이 안정환 선수의 광고 재밌게 보신 기억 있으실 텐데요. 30년 역사의 파워샷 브랜드가 그럼 이렇게 없어지는 걸까요?